안녕하세요. 정보론 손경희 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에듀에서 이제 군무원 정보보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군무원 시험에 대비해서 우리가 군무원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군무원 시험에서 정보보론이 어떤 비중으로 좀 출제가 되고 어떻게 좀 출제가 되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론으로 우리가 내용을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뭐 군무원, 그 다음에 정보보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산직에서 군무원 들어가면 이제 어떤 걸 하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일단 이제 뭐 전 이름이 손경이고요. 그죠? 그래서 뭐 어디서 하고 이제 뭐 저서 있다 이런 거 간단히 이제 써놓은 거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오늘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전산직 군무원이 어떤 거냐, 그죠? 제가 이제 뭐 공무원 시험, 전산직 공무원 수업을 한 거는 꽤 오래됐어요. 2002년부터 이제 노량진에서 수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이제 방문각에서 남부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실제 이제 실강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잖아요. 그래서 실강에서 이제 수업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격자들도 많이 보고, 그죠? 합격자들이 이제 뭐 합격하고 난 이후에 이제 찾아와서 이제 어떻게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보보론 과목의 어떤 특징, 그죠? 정보보론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지만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겠냐 이런 것들, 그죠? 일단 뭐 정보보론이 컴퓨터 일반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컴퓨터 일반은 쭉 봐왔던 과목이고 정보보론 새로 이제 투입된 과목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시험 보다가 지금 정보보론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출문제는 그래요. 기출문제는 컴퓨터 일반 문제보다는 많지 않아요, 사실은. 특히 이제 군무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비공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시험 때마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확인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뭐 2020년 시험 같은 경우는 좀 특이점이 있다면은 법률이 있어요, 원래. 그 정보보호 관련된 법률에서 문제가 보통 이제 어떤 시험이든 뭐 군무원 외에 이제 뭐 국가직이든 뭐 지방직이든 이런 시험에서도 세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2020년 군무원 정보보론 시험에서는 법률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2019년이나 18년 이때는 다 나왔었는데 그 안 나온 이유는 있어요. 안 나온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2020년 8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이제 공부하는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정보통신망법 문제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거기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게 대폭 개정이 됐어요. 2020년 8월 달에. 그래서 이제 시험 시기랑 조금 그게 맞물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문제를 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20년에 이제 뭐 법률 문제가 군무원에 안 나왔다라고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안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항상 나올 거고 뭐 이런 시기랑 맞물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보론에서 법률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7급, 그 전산직 7급 국가직 문제에서 법률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위에는 다 적어도 이제 뭐 2문제에서 많게는 4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보통 이제 한 3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시험 한 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소문이 또 돌아서 뭐 군무원에서 이제 문제 공개 안 되니까 이게 또 뭐 법률 문제 하나도 안 나왔다. 이제 앞으로 안 낸대. 뭐 이런 말도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잘못된 소문이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수업하는 그대로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왜냐면은 법률 쪽이 이제 지겹기도 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뭔가 또 외우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걸 좀 이제 약간 기피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뭐 군무원 시험 보는데 군무원에서 법률 문제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럼 일단 시간 없고 하니까요. 공부할 게 많으니까 일단 제껴놓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계속 나올 거니까 중요한 것들은 다 봐야 되고, 그죠? 분명히. 근데 3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하는 거죠. 커리큘럼이라든지 이제 거기에 따른 학습 전략 같은 거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제일 먼저 이제 전산직 군무원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보통 이제 뭐 군대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방부도 있고 육군도 있고 뭐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쭉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그 시험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 국방부죠. 국방부 쪽으로 이제 군무원이 되면은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부대로 가서 근무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지리적으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멀리 떨어진 데서 근무를 할 수도 있는데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울에 만약에 거주를 한다면은 그 삼각지에 있죠. 국방부가. 거기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방부가 이제 사실은
어떤 이제 응시할 때 시험 보려고 하는 응시 인원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좀 점수대가 높게 나온 학생들이 또 많이 이제 시험을 응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이제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군 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한다라고 했지만 군인은 아니죠. 그죠? 공무원이에요, 그냥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 그 정해진 시간에 가서 그 일만 하고 이제 오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뭐 나중에 뭐 수업하다가 이제 뭐 생각나는 부분도 있으면 또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신분은 이제 국가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이죠.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공무원이에요, 그냥 공무원. 전사직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뭐 군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군대 어떤 예하부대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무처는 이제 국방부 직할부대도 있고, 뭐 정보사령부 아니면은 국방부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육군, 해군, 공군을 여도 이제 또 실제 시험 볼 때는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제 골라서 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응시를 또 이제 지원을 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쭉 하고서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이제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일단 그건 이제 우리가 공부를 다 하고, 그죠? 나중에 좀 이제 생각할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주요 업무는 뭐 이런 거를 하죠. 뭐 소프트웨어 개발한다든지. 사실은 이제 뭐 그래요.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 전산직 공무원보다도 국가직 전산직 2014년부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가 정보로 바꾸거든요. 근데 군무원은 훨씬 더 프로그래밍 언어를 더 오래 보다가 뭐 정보보로 바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코딩과 관련된 거죠. 코딩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국방부 쪽, 그죠? 한마디로 이제 군무원 쪽밖에 없고, 나머지는 사실 코딩을 하지는 않거든요. 관리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이제 수업을 듣는 분들도 분명히, 제가 이제 실강을 하면은 다 이제 물어보거든요. 다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 있다. 100명 있으면은 70명은 좀 많고, 60명 정도가 이제 전공자고, 40명이 비전공자예요. 근데 뭐, 비전공자에서 합격이 안 나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수업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오히려 좀 알고 있는 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뭐냐면은, 정보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보론 시험에서 점수를 잘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파악해야 돼요? 군무원 정보보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디서 나오고, 그죠? 그래야지만 점수를 잘 받는 거죠. 정보보론 많이 안다고 해서 시험 잘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비전공자라고 하시더라도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면 다 배워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주눅 들고 이제 나중에 합격을 하더라도, 필기 합격하더라도 면접 볼 때 내가 어떻게 면접을 봐야 되나 막 이런 거 뭐 개발 경험도 없는데 막 이런 거 전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합격해서 들어가면은 거기서 다 알아서 할 수 있고요. 개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실제. 그죠? 거기다 이제 사무를 보는 형태로 많이 들어가고요. 뭐 그래요. 뭐 전산직으로 합격을 하더라도 뭐 프로그램 만지고 뭐 서버 관리하고 그런 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그냥 일반 사무 보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들어가서 전산직을 안 하고 회계 쪽 하는 분도 있고 막 이래요, 그거는. 거기 이제 TO가 나는 거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런 거 다,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하면 괜히 좀 이렇게 약간 주눅 들거든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합격률도 그래요, 사실은. 전공자이신 분과 비전공자이신 분이 있다면은, 누가 더 합격을 잘하냐, 그거 없어요. 우리 수험 기간 동안, 각각 이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말하는, 이게 전달해드리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성실하게 학습하신 분들이 빨리 합격하는 거지, 그 전에 뭘 많이 알고 있었다, 그거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례차례 성실하게 공부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있죠. 뭐 구조 설계도 있고, 뭐 통신 분석, 체계 개발 업무도 하고, 보통 이제 뭐 서버 관리도 하고 그런 것들 많이 하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하게 되는 일은 지금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산직 군무원에서 이제 뭐 시험 과목이 이제 필수 이제 3개죠. 그죠? 이게 아까 이제 다른 9급 시험보다는 좀 메리트가 있죠. 9급 시험이라면 이제 뭐 한국사하고 영어를 갖다가 같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죠? 지금 이제 한국사 영어를 갖다가 이제 대체 시험으로 시험을 실제 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특히 이제,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지만 전산직 직렬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영어를 또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죠, 사실. 그죠?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빠져 있고, 지금 전산직 그 9급 그냥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5개를 다 보죠. 5개를 다 시험 보고 있고, 7급은 영어가 대체가 됐어요, 벌써. 그죠? 전산 7급도 영어를 따로 보진 않아요. 물론 전공 과목이 많죠. 뭐 자료구조, 뭐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베이스, 정보보호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영어는 이제 7급에서도 지금 보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은 이 3과목. 그죠? 이건 대체되는 시험을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세부 과목, 세부 내용, 그러니까 선택 과목의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요건 일단 대체 시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따셔야 되죠, 먼저. 그래서 영어나 한국사를 갖다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워요, 이거는. 쉬운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뭐 더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 지금 뭐 전산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출발선상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요거만 공부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죠? 그것 때문에 뭐, 들어가기 더 쉽네, 어렵네,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없고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야 되고, 요걸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죠? 다른 이제 전산직 공무원들, 다른 공무원 시험들은 한 과목당 문항이 20문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무원은 25문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대한 압박이 좀 더 있죠. 20개랑 25개는 또 다르니까. 그죠? 근데 이제 25개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시험장 들어가서 느낀 건데, 같은 문제가 이렇게 2개씩 나오더라고요. 2번에 나왔던 문제가 지문 조금만 바꿔서 뭐 17번에 또 나오고. 그런 거는 2-3개 정도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실 이제 법률 문제가 이번에 안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문제 푸는 거는 이번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봤던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직 지방직에 나왔던 정보보론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똑같아요, 사실. 난이도 똑같고 범위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뭐 들어가는 게 뭐 정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뭐 정보보호 관리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암호화라든지 뭐 접근 통제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인증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 차례차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론 과목의 특징이라든지 이제 고득점 전략 한번 간단히 살펴본다면은, 일단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이건 뭐 정보보호론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이 다 그래요, 과목이. 공무원 시험이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시험을 몰아서 본다는 거. 그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시험 볼 때는 뭐 3과목 시험 본다고 한 과목 시험 보고 10분 쉬고, 또 한 과목 시험 보고 10분 쉬고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공무원 시험이나 군무원 시험은 3과목이든 5과목이든 한 번에 다 봐요. 시작해가지고 쫙 보는 거, 끝까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과목에서 뭔가 좀 멘탈이 흔들려요. 내가 모르는 문제 좀 많이 나오구나, 어렵다. 그럼 나머지 과목도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그런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나와도 좀 정신 차리고 다음 과목 풀고 다음 과목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정보보호론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공무원 시험의 군무원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의 모든 과목들은 범위를 정확하게 기준으로 잡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자격증 시험 보시잖아요. 정보 처리, 자격증 시험. 그런 자격증 시험 보면은 출제 근거, 출제 기준을 딱 줘요. 요 안에서 되겠다. 물론 그게 이제 페이지 수가 뭐 2페이지, 3페이지 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문제를 내요.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군무원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주관 부처에다 전화를 해서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범위가 안 나와 있거든요, 시험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저도 몇 번 전화해서 물어봤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대학교재 안에서 낼 것입니다. 라고 해요. 대학교재 엄청 많거든요. 정보보론도 굉장히 많잖아요, 대학교재가. 그죠? 그러니까 방대한 거예요, 상당히. 근데 이제 그 방대한 걸 다 공부하려면, 자세히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근거로 해서 그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공부하는 거죠. 25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25문제가 매번 막 다 다른 게 나오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25문제 중에 분명히 20문제 정도는 매번 나오던 범위에서 나와요. 또 똑같이 나왔던 애를 조금만 변형해서 낸다든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걸 먼저 잘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4-5 문제가 좀 어려운 거, 아니면 범위 좀 벗어나는 거, 용어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고 막 하면서 뭐 단어별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파이널에서 이제 동영 모의고사 풀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을 계속 범위를 좀 넓혀가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이것까지 다 하려고, 이게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시험 처음 준비할 때는 막 열의가 넘치니까 이걸 처음에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못해요, 절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넓어요. 요거는 20개 정도 매번 나오는 문제 범위는 요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 들어가면 이만큼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요 부분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중요하다는 거 분명히 찝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방대한 내용이지만 뭐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요 부분들을 일단은 잘 학습을 해놔야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고 하면서 이 부분들을 더 공부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론 학습 전략이다. 뭐 당연히 뭐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들. 정보보론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일단은 암호화랑 네트워크 보안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대략 한 5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절 정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 나와요, 요즘 문제가. 거의 막 60%까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까지도 좀 잘 깊이 있게 학습을 해놔야 되는 거고, 뭐 나머지 그것 말고도 많아요. 뭐 접근 통제라든지, 뭐 정보보호의 개요라든지, 뭐 법률이라든지, 뭐 시스템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암호화나 네트워크 보안처럼 아주 자세하게 해서 들어가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고, 25문제가 출제됐을 때, 분명히 한 문제나 두 문제는 아예 어려운 문제를 내요. 아예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만점 방지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점 못 받게 하려고, 100점 못 받게 하려고, 하나 이제 엉뚱한 거, 굉장히 어려운 거. 막 어떤 대학 교재 구팅에 있는 어떤 어려운 용어 있죠? 그런 걸 낸다고요. 그런 것까지 맞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균 점수를 100점으로 내가 100점 받아야지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90에서 95점, 95점 이상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죠.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 수업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데 제가 시험장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뽑는 인원은 적은데 응시하는 인원은 많은 게 군무원이나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험과 많이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이제 강사나 선생님들끼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공무원 시험이나 군무원 시험이 굉장히 좀 잔인한 시험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5,000명이 시험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50명을 합격을 시켜요. 100대 1이죠. 그죠? 100대 1인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은 내가 합격권에 있다. 나는 어느 정도 뭐 커트라인 한 80점 이상 맞을 수 있다. 그러면은 한 10대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5,000명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응시해놓고 시험 안 보는 사람이 1,500명, 2,000명 있어요. 한 3,000명 남으면은 3,000명 중에서 대략 한 2,000명 이상, 2,000명, 2,500명 가량이 시험 합격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40점, 평균 40점, 평균 50점. 이렇게 나오면 합격 못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한 분들이고, 70점에서 80점, 뭐 잘 받은 90점을 받겠죠. 80점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여기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잔인한 시험이 뭐냐면은 5,000명이 시험을 봐서 내가 만약에 51등을 했다. 그럼 다른 시험은 굉장히 잘 본 거거든요. 5,000명이 봤는데 51등 했으면 꽤 잘 본 거잖아요. 이게 만약 수능이었다면은 그래도 좋은 대학 가겠죠. 꽤 좋은데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는 이것도 필요 없어요. 51등이든 5,000등이든 똑같아요. 다음에 또 내년에 또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불합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우리가 책장을 열지도 않았지만 지금부터도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생각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50명 합격을 시킬 거면은 500명에서 1,000명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전국적으로 열심히 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랑 수준이 똑같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이 사람들이 합격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너도 여기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첫 번째 과목에서 멘탈이 흔들리더라도 그걸 다시 잡고 갈 수 있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과목 어렵게 나오면 평균 뚝 떨어지거든요, 다. 그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아직 우리가 수업도 안 들어갔지만 어떻게 공부할지 좀 마음을 잘 이제 잡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 중에도 이제 필요할 때는 또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뭐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높은 난이도의 어떤 문제들을 또 이제 선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또 이제 점점 우리가 문제풀이 들어가거나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뭐 다 보진 않고 난이도 높은 걸 다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나올 수 있는 것들,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죠? 그런 것도 살펴본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학습 프로세스 여러분들 계획을 잘 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딱 시작하면 또 말씀드렸지만 계획표하고 서브노트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서브노트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시험장에 가서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알고 있던 거를 한 달만 공부 안 하거나 일주일만 공부 안 하면 다 까먹거든요, 이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걸 계속 시험장까지 갖고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계획표도 짜야 되고 서브노트도 만들어야 돼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세 가지 과목을 본단 말이에요. 시험 한 달 남았어요. 국어나 컴퓨터 일반이나 정보보론 세 가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막 섞여요. 시험은 한 달 남았어요. 이 세 개를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브노트가 있으면은 자신만의 어떤 노트니까 뭐 쉬운 내용이나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좀 빼버리고 시험에 많이 나온 내용 정리한 거니까 그걸로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굉장히 오래 이제 실강 수업을 했지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군무원이든 공무원이든 시험을 한 달 딱 남겨놓으면은 학생들이 극명하게 갈려요. 90대 10이 돼요. 90명은 질문하는 수준이 뚝 떨어져요. 질문하는 수준이 뚝 떨어지고 10명은 질문 수준이 오히려 높아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험 한 달 남았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 많은데 머릿속에 막 얽히고 설킨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래서 뭔가 질문하고 싶고 막 불안한데 질문하는 내용이 아주 기본적인 걸로 아예 내려가 버려요. 그 전달까지도 안 그래요, 실제. 문제풀이 하고 그러면. 근데 꼭 시험 한 달 정도 남으면 그래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은 90명, 10명 있으면은 물론 90명 중에서도 이제 간혹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있는데 10명 정도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서브노트나 계획표는 좀 귀찮더라도, 그죠? 좀 뭐 내가 만들어 가면서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은 일단 훨씬 더 좋을 거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지만 내가 거기서 합격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은 필요해요. 그래야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합격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또 우리 평생 직장을 얻는 거니까 사실은. 그죠? 요즘 공무원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공무원 똑같이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론 과목에 이제 시험 문제 비중이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걸 그냥 뽑아 놓은 거죠.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암호화 기술과 이제 네트워크 보안 쪽. 이쪽이 일단 50% 이상 여러분들이 문제에서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이제 문제를 뽑으려고 들어갔는데 문제 확인하고 뽑으려고 이제 시험장에 직접 접수하고 들어간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네트워크 보안 암호화 기술 문제 쪽이 같은 문제가 두 문제씩 나온 게 있었다고요, 사실은.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한 문제 알면 그 문제도 다른 문제 맞추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문제가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암호화 기술에서 이제 암호를 할 때 대칭키 암호, 비대칭키 암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점점 깊이 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 이제 뭐 대칭키 암호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제 그 대칭키 암호에 대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암호의 종류, 뭐 DES, AES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거 나오고 그 안에서 뭐 페스텔 구조라든지 SPN 구조, 알고리즘까지 보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서 어렵게 나와도 맞출 수 있게. 그런 부분 깊게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냥 용어 하나 나온 걸 갖다 깊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선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거니까 보셔야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정보 개요, 용어죠, 용어. 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뭐 이런 용어, 인증, 뭐 인가 뭐 이런 거, 뭐 관리 인증제 있고 정보 관련 법률이 이 법률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랑 개인정보보호법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개인정보보호법 무조건 나오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비중은 좀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나라 굉장히 늦게 만들어졌어요. 2011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률을 만들기 전에 일단 빨리 이제 뭔가를 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이었는데 원래 그걸 개정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할 수 있는 넣는 거거든요. 그러다 2011년 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왔잖아요.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이 겹치는 게 많았다고요. 그게 2020년 8월 달에 다 정리가 돼요.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이제 법률 쪽 이제 뭐 부분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은 반드시 한 번 정도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어떻게 읽어보니 좋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나올 거예요. 이거 한 번 뭐 이번 시험, 2020년 시험에 안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보안, 시스템 보안이나 애플리케이션 보안, 근데 뭐 접근 통제나 파일. 접근 통제 좀 특이한 게 내용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꽤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네트워크 보안이랑 접근 통제 비교하면은 두 가지 그냥 비율로 비교한다면은 네트워크 보안이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그럼 접근 통제는 한 20페이지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두세 문제가 꼬박꼬박 나와줘요. 이 효자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건 있어요. 근데 시험에 딱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희 일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쉬운 문제 나왔어요. 그럼 굉장히 좋아요. 시험장에서는. 막 진짜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요. 그러다 실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큰일 나죠, 실수하면. 그죠? 시험장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문제가 나왔다. 그럼 나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쉬워요. 다 맞추는 문제예요. 내가 실수해서 만약에 틀리면은 그건 이제 다른 사람 맞추고 나는 틀리게 되니까 점수가 더 깎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건 잘 풀어야 돼. 실수하지 않고. 근데 시험장에 딱 갔는데 어려운 문제가 1번에 딱 만났어요. 뭐 1번, 2번, 3번 어려운 문제 있으면 멘탈 붕괴되거든요. 어려운 문제 만났어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갈 때까지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갔거든요. 그럼 근데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려운 문제를 딱 보게 되면은 이제 되게 이제 불안하죠. 조바심 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문제 푸는 거 보면 막 열심히 푸니까 마치 그 문제를 막 되게 잘 푸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만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다 어려운 거예요. 전국 수험생 다. 여러 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되게 어렵게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틀려도 돼요. 사실. 다 틀릴 거니까. 그죠? 하지만 쉬운 문제는 뭐 쉬운 문제 나왔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희 일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나빠할 필요도 없다. 그죠?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실수 안 하고 내가 멘탈 잘 잡고 시험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뭐 이런 식의 비중이 되고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또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비중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연습을 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봐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보호는 앞으로 우리가 수업할 때 이제 커리큘럼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근데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전략을 갖고 공부할 것이냐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랜 시간 마칠게요. 일단 이제 이론을 볼 거예요. 기본 이론반에서 이제 각 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틀을 잡고 용어 같은 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정보보호가 어떤 거냐. 뭐 정보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3대 특성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인데 걔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만 실제 뭐 기밀성을 갖다 보호할 수 있는 암호화에서 대칭키랑 비대칭키가 있고 거기에 어떤 알고리즘 있고 이런 거 배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걸 명확히 잡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기본 이론반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분명 여기서도 암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진 않아요. 한 강 수업에서 뭐 한 두세 가지, 많으면 네다섯 가지 정도 될 거예요. 외우고 가셔야 돼요. 기본 이론반에서 암기할 게 있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이제 암기하고 이런 내용들이죠. 있고, 심화반에서 있고, 문제풀이반에서 할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눠서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문제풀이 파이널 풀 때 동형 모의고사 푸는데, 동형 모의고사는 시험과 똑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다 이 말이죠. 동형 모의고사를 풀 때는 막 새로 외워야 될 게 막 생기고, 이해해야 될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되면은, 차근차근 단계 밟아가면서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 용어 일단 중요하고, 기본적 메커니즘들, 그래서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형태다라는 것들 좀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심화 이론반을 이제 뭐 수업은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정보보를 여기저기서 수업을 하면서 그냥 기본반이랑 심화반을 뭉쳐서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나눠서 지금 수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수업만 들어도 2회독 이상 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심화반에서 기본 이론 시간에 배웠던 거를 다시 이제 기본적인 건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심화되는 내용을 더 붙여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수업만 들어도 일단 교재는 2회독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리로 한 번만 더 회독을 하면 3회독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문제풀이 들어가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 이론식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좀 더 이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깊이 있게. 그죠?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근데 단계적 학습을 위해서 이제 기본 이론반에 이제 다루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제 좀 더 학습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본다면 이제 기본 이론반에 봤던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고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심화 이론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론반이 끝나고, 여기까지 학습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은 이제 수업 들을 때 교재를 2번 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2번 봤으니까 이제 이 수업 끝나고 나면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 길게는 2주 정도 시간을 잡아서 전체 정리를 한번 쭉 하세요. 그때 다시 한번 서브 노트도 좀 정제해서 만들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기출문제로 많이 볼 거예요. 군무원 문제도 있고, 전산직, 국가직이나 지방직, 서울시, 국회 사무처 문제 많으니까 그런 것들 토대로 해서 실제 그래요. 군무원 시험 문제가 이제 비공개란 말이에요. 그죠? 비공개고 이제 2020년에는 이제 국어라든지 행정법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사실은 공개됐는데 그거에 대한 발표는 아직 없었어요. 우리 과목도 이제 공개가 된다 이렇게 발표는 없었는데 앞으로 이제 공개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있겠죠. 발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개가 아직 안 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제가 문제를 들어서 보면은 확실히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국회 사무처 이런 데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 똑같게 쓴 문제도 봤어요, 제가 사실은.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공개 문제면 그렇게 못 써요. 예를 들어서 국가직에서 출제됐던 문제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방직에 다음에 든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 뭐라도 바꿔야 돼요. 뭐라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좀, 문제가 공개되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거의 변형하지 않고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더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토대로 이제 기출문제를 보통 많이 볼 거고, 그죠? 풀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내용을 알고 있는 거랑 문제를 푸는 거랑 달라요. 우리는 문제를 푸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 문제 갖다가 3분 풀고 5분 풀고 10분 풀고 이렇게 시간 막 주면은 시험 잘 볼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한 문제를 푸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면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모질라서 알고 있는 문제도 찍고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빨리 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죠? 그런 훈련들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5문항이 나오니까, 25문항이 나온다면은, 정보 보론 같은 25분을 잡고 풀지는 않죠. 한 문제당 1분으로 25분 잡지는 않고, 아무래도 이제 그냥 텍스트로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5문항이면은 15분에서 17분 정도? 잡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물론 이건 시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시간 어디서 쓰냐? 컴퓨터 일반이나 국어에 써야 돼요. 국어나 컴퓨터 일반이 시간이 더 많이 들 거니까.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빠른 문제풀이 방법과 이제 여러 문제 유형들을 또 학습하게 된다. 그죠? 이걸 토대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실전 파이널 문제풀이반에서 이제 뭘 풀어봐요? 실전 동형 모의고사. 그죠? 그러니까 시험이랑 똑같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 단원별은 암호화 문제만 잔뜩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만 모여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전체 장이 25문항으로 쭉 이게 골고루 이제 출제되는 거 있죠. 그걸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감각이라든지 이제 시간 분배 생각해야 돼요. 제 앞에서 이제 25문항이면 15분, 17분 정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개인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국어하고 컴퓨터 일반이랑 정보본이 있으면 이거를 시간 안에, 시험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거를 배분을 해야 돼요. 나는 국어 푸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럼 국어 30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는 지금 영어를 안 보지만, 이 시험에서 영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어에 보통 30분 이상 잡아요. 35분씩 잡고 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35분 잡으니까 점점 나머지 과목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막 찍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아주 진지하게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영어 시간을 30분 안으로 한 23분, 25분 이렇게 잡을 수는 없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런 학생들 대답을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자기도 이제 그렇게 풀고 싶은데, 30분 아래로 잡으면 꽈락이 난대요. 그럼 안 되잖아요, 또. 꽈락이 나면 아예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잡는 거죠.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이제 영어가 지금 대체돼 있으니까, 시간을 갖다가 조금 더 이제 절약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세 과목을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풀어 나갈지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때 가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릴 텐데, 그냥 이런 번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고, 뒤에 각 장 뒤에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 풀어볼 때도, 25문제 있다. 그럼 한 15분 자꾸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걸 계속.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두 달 연습해서 시험장에서 써먹어야지 못 써먹어요. 계속 연습하는 거 계속,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다시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풀이 요령은 또 이제 더 우리가 시험장을 실수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실전 파이널 문제풀이반까지 보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 전에 있었던 기출문제들 다 확인하고, 이제 동의어 모의서까지 다 풀어보고, 예상문제 보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시험 때까지는. 그죠? 그래야지 이제 또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한번 제가 학습 전략까지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실제 어떤 기본 이론반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제가 이제 이론반 들어가면 또 아마 이 말씀, 이렇게 많이 드릴 것 같은데, 계획표나 서브 노트는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계획표를 어떻게 짤 것이냐. 계획표는 연간, 월간, 주간이 제일 중요해요, 주간. 그래서 보통, 빨리 합격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계획표랑 서브노트예요. 그래서 실강을 하면은 계획표를 일주일마다 들고 와서 저한테 검사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계획표 이렇게 짰는데 다른 과목도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조금 이 부분은 좀 수정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런 친구들은 금방 합격해요, 진짜. 제일 빨리 합격한 친구는 제가 실강에서 공부 시작한 지 4개월? 3개월 좀 넘었어요. 4개월 좀 안 되고. 그런 친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친구는 전에 이제 공부하다 이제 안 하고 다시 이제 시작한 그런 케이스이긴 하지만 6개월 안에 합격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지났는데 진짜 얼굴 반쪽이 돼서 오고 막 이러거든요, 진짜. 점점점 빠지는 게 보이고. 하루에 14시간을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도서관 가서 9시에 나왔다. 나 12시간 했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분들부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스톱워치를 하나 갖고,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그죠? 근데 스마트폰은 웬만하면 공부할 때는 안 만지는 게 좋아요. 한번 이제 만졌다가 이제 인터넷 한번 접속되면 이제 또 시간 다 버리니까. 스톱워치를 갖고요. 스톱워치 조그만 걸 사요. 그래서 보통. 해가지고 도서관 가잖아요. 그럼 할 거 다 해요.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물도 먹고, 커피도 먹고 다 한 다음에 자리에 딱 앉죠. 책 다 깔아놓고, 연필 딱 들면서 스톱워치를 켜는 거예요. 딱 눌러서 시간을 가겠죠. 공부 막 해요. 공부하다가 딴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꺼요. 그것까지 체크해요. 밥 먹고 올 때도 껐다 켜고, 화장실 갔다 올 때 껐다 켜요. 그렇게 14시간 만드는군요. 14시간 만들려면은 거의 20시간 필요해요, 진짜. 공부 시간으로. 내 5시간 자도 14시간 만들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직접 해보시면 알 거예요.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이야. 딴 거 없어요. 내가 지금 배경 지식이 너무 없네?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없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지금 새로 쓰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성실하게 공부하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가짐 먹고 공부하셔야 되고. 한 친구는 몇 명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걸 못 만들어가지고 점심을 아예 안 먹은 친구도 있어요. 6개월 동안. 점심을 그냥 커피로. 독서실 끊었는데
독서실 그 딱 문 열자마자 자판기 있는 자리 얻어가지고 그 점심을 커피 한 잔, 율무차 한 잔으로 6개월 동안. 나중에 위기양 됐어요. 합격은 했는데 아주 빨리 합격했는데 위기양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좀 다 잡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죠?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제가 또 이제 수업 시간 중에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은 전체적인 학습 가이드만 거니까요. 이제 일단 기본 이론반에서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 수업 같이 나갈 거니까요. 일단은 좀 내가 성실하게 공부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좀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정보보론 이론반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뵐게요.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나중에 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이제 또 수업 진행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